안녕하십니까. 돈노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드렸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면서 자본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땅 투자와 투기와 아파트 투자 등 부동산 투자에 온 국민들이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도, 싱가포르도,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대세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면 부동산 투자의 행태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땅이 좁고 인구수가 작은 나라의 부동산 투자 행태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의 부동산 투자의 행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가 주거를 제외한 다양한 누림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것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나라만의 잘못된 방법이 만연하고,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무작정 착각과 오직 욕심과 조급함으로 시장을 오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투자 의식과 지식과 그리고 개개인의 가정과 그들의 미래를 반드시 커다란 경제적인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식민시대 후에 재편된 개개인의 재산 형성의 과정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6.25 전쟁이 있었고, 전후복구 및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수많은 개발 소재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부추겼었고, 지금에는 모든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형태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묻지마식에 투자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된 지식과 준비된 유동성 규모를 갖고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확보인 안정성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대적 요소와 시장 환경적인 요소로, 두 번째로는 급속한 인구 증가 또한 한몫을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무조건 오르더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는 세대 구성의 변화로 1인 세대 가구의 급증에 따른 수요 폭발로 이어져 왔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시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볼 때에 오직 내려갈 일만 남았음을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화된 지역에 한해서만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시장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결론을 두고서 현재의 문제점과 잘못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들을 하나씩 짚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가 실제로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거간들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생겨나고 안착이 되면서부터 더욱더 부동산 투기 열풍의 가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알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는 경제개발에 따른 상승이 대세였다면 그 이후로는 투기 열풍에 의한 상승이었고 제도에 의한 상승이었고, 게다가 정부 정책까지 불신을 주면서 더더욱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으로 상승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온 국민들의 가계대출의 80%가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국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노는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보유가 안정성은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세금 부담과 각종 유지 및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국민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각자가 한계 수입을 갖고서 얼마나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저의 임상 속에서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돈노는TV는 이러한 부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처럼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리 환상적이진 않음을 알게 해드려서 제대로 된 투자 생활을 통해 시청자분들을 보다 더 상대적인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기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언제 투자를 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죠.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놈은 미친놈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죽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제가 부자 방정식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의 규모를 만들어 가다 보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때가 반드시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자면 IMF 구제금융위기에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하였었고 2009년 부동산 투자 버블로 인하여 부동산 폭락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뜻밖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기회가 희한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흔히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4,000가정을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례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돈을 좀 빌려 주었다가 뜻하지 않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줍다시피 사는 경우가 흔히들 있었으며, 또한 경제위기 때 오랫동안 준비했었고 규모가 만들어진 현금 보유 자산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수십 년을 생각해 두었거나 유심히 봐두었던 그런 곳이 매물로 나왔을 때 자기 말고는 매수자가 없어서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그냥 매수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장가로 산 것이 아니라 시장가보다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짜로 줍다시피 부동산을 꾸준히 준비한 규모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획득하였으며, 산다기보다는 줍다시피 하게 되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기회가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더라는 이야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성공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놈은 한마디로 미친놈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시대의 욕심과 유혹으로 돈 주고 사놓고선 세월 없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온갖 세금으로 성금을 내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 행태는 결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써 모은 돈을 갖고서 세금의 앵벌이만 하다가 오히려 경제위기나 가정의 어려움이 도래했을 땐 자신이 오히려 그러한 대상자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됨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을 불과 300만 원에 줍다시피 사서 건물을 21층을 직접 짓고선 임대업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 절대로 서둘러서도 안 되며, 또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발품을 팔아라 라는 등등의 신문 문구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이는 사기 속삭임임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시대 흐름을 잘못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순식간에 알거지도 모자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돈없는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한 분들이 저희 이러한 지적에 당사자가 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탓이며 자신의 세 가지 사이클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돈없는TV 1에서 3강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집에 대한 굉장한 강박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식민과 전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육적으로 심은 상처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없는TV 천주영은 이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분류를 해본 결과는 결국 자신의 선대로부터 온 상처와 고통의 부분을 대부분 갖고 있었고, 조급함과 지식이 매우 부족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여유 없고 조급하며 무식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이면에는 금융지식이 없기에 부동산은 움직이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월만 간다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무식함으로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임상투자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 투자 유지 비용을 부담을 못한다든가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선 결국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커다란 실패의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음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은행 투자든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보험금융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라면서 여러분들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수많은 뚜쟁이들과 금융기관의 월급쟁이 앵벌이들이 참으로 많음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흔히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한 실례로서 한두 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돈노는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과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결론이 바로 부동산은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놈은 미친놈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반드시 경기는 순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기에는 꾸준하게 규모 만들기만 해 가신다면 반드시 죽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1층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한민국 최초로 짓고 있을 당시에 서울의 모 TV 방송사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겠다며 왔더군요.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6년간 임대업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은 능력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 돈일지라도 때론 저 스스로 누군가의 것을 좀 더 많이 가졌다면 나눠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60개를 직접 임대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임대업을 해보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면 부동산 임대업은 매우 악덕하거나 악독하거나 나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저 같은 사람에겐 결코 맞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업이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입주자들에게 제가 못 받은 임대료와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선 그들에게 빌려줬다 못 받은 돈만 1억 6천만 원이 넘으며 나누고 편안한 기쁨보다는 세상에 대한 커다란 상처만 입고서 임대사업을 완전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적인 부분이었고 게다가 환경과 사회적으로 객출되는 간접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았으며 또한 18가지가 넘는 각종 세금과 비용 등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악하고 악랄할 자신이 있거든 부동산 임대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었으며 건물주라는 위치였으며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 시에 생기는 세금과 각종 비용들은 다음과 같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세금과 준조세 성격을 띈 것과 유지에 필요한 수많은 비용 지출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다시피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세, 두 번째 토지세, 세 번째 국민연금, 네 번째 의료보험료, 다섯 번째 전기세, 여섯 번째 등록세, 일곱 번째 취득세, 여덟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아홉 번째 전기안전관리비, 열 번째 엘리베이터 관리비, 11번째 대출이자, 12번째 종합소득세, 13번째 부가세, 14번째 세무기장료, 15번째 공인중개사 수수료, 16번째 주차타워 유지보수관리비, 17번째 소방안전관리 위탁비, 18번째 법인세, 19번째 주민세, 20번째 수도세, 21번째 정화조 처리비 등등. 또한 입주자들의 사용료조차도 떼먹고 달아나는가 하면은 각종 세금과 관리비로 인하여 한 달에 4천만 원이 넘는 월세가 들어오면 제 손에 떨어지는 순수한 이익금은 실제로 12개월 월세를 받아서 제게 들어오는 순소득은 불과 2, 3개월 남짓이 전부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로 6년 동안 엄청나게 몸과 마음 고생을 하였으며 보험금융 전문가로서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큰 빌딩을 보유해서 임대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60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돈노는TV 시청자 여러분, 아파트 하나를 보유하셔도 재산세와 토지세와 인상된 주민세 등이 기본적으로 나오며 또한 준소득 성격으로 국민연금 납입과 의료보험료도
상당히 인상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대부분 끼고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 부분을 월세를 사는 것과 같음도 아셔야만 합니다. 대출이자가 곧 월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는 실제 소득은 부동산 가격 대비 인상분이 상당히 크다 손 치더라도 아주 투자 수익이 좋을 경우를 감안한다면 연 1에서 2% 정도의 수익이 고작이며 실제 소득은 거의 90%의 가정이 부동산 투자 소득이 마이너스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전통신에 의해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었다고들 하는 것이며 제가 실제로 직접 상담과 분석을 해본 임상에 의하면 실제 플러스 소득을 가지는 부동산 투자자는 10% 남짓이었으며 거의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단지 카더라 통신일 뿐이었습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의 반값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항상 안전합니다. 정부 공시가격이 반값이 과연 올까라고 늘 하시는데 반드시 올 가격이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모가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 들어온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 결과도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나 공장을 이전한 후에 약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단이 형성이 완료가 되거나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서 수배의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은 경우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 계획을 갖고서 투자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것이 완성이 되면 그만큼 부동산의 활용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투자 성공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력이 부동산 투자 성공을 이끈 사례이고 이 또한 흔한 사례도 아니며 이러한 경우도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성공을 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부동산 뚜쟁이들이나 기획부동산이나 경매나 공인중개사의 권고를 통하여 돈을 벌었다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전국에는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가 되는 부동산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럴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로 인한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이 나중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도 미리 계산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러한 것을 대행해 주는 중개사들을 통하여 경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도 그리 안전하거나 좋은 방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건 중 1건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사례이며 실제로 큰 수익이 될 것 같으면 경매 전문회사에서 자기들이 모두 다 매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경매도 직접 들어가 보면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설령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개별 사항과 조건이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투자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당하기에 딱 좋은 방법임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은 줍는 기회가 여러분 앞으로 오지 않거든 무조건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회가 뚜벅뚜벅 걸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들이 규모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쌓인 에너지가 쌓인 돈,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의 인내가 쌓이고 쌓인 영역이 넘치는 돈은 영역이 약한 돈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돈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돈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또한 힘이 센 돈이 힘이 약한 돈을 당기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 조급함은 자살행위입니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아파트 투자에 집중을 하는데 아파트를 살 시기와 팔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주변에 모델하우스가 주변에 많이 보이거든 무조건 팔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못 이럴 경우에 모델하우스를 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주변이 많이 보인다면 그땐 상투자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와 정반대로 투자를 하십니다. 결국 세상에게 스스로 노략질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상투 시장입니다. 절대로 지금 아파트를 사시거나 기타 부동산을 사셔서는 안 되며 있는 집도 팔아야만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 아파트 건축 현장이거나 모델하우스가 넘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피가 붙었다면 무조건 팔고 현금화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절대로 아파트를 사지 마시고 전세를 사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심에 특화된 지역, 중심지역 더더욱 더 차별화가 해가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며 기존 가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뚜쟁이 공인중개사의 선전선동에 함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시대의 총알바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융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은 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다음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은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부동산, 은행의 순서로 돈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투자를 하실 때는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을 잘 하셔야만 하며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것이 초기에 보일 적에 과감히 들어가셨다가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축하한다고 난리를 치거든 즉시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 시장의 큰 흐름의 기준이 주식, 부동산, 은행의 순서로 돈이 이동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은행 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부동산과 은행 예적금은 투자는 실명제며 은행 투자 소득은 이자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 전산망의 통일로 인하여 이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간접세인 월연금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서는 이와 같은 비용이 더할 나위 없이 발생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돈을 번다면 실제로 남은 차익의 50%를 손에 넣기가 그리 쉽지 않으며 실제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땅이나 아파트를 잘 사서 10억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고 실제로 만나서 분석을 해보면 기껏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없거나 어쩌다가 2, 3억 정도 벌었다는 것이 사실이며 제가 직접 상담한 실례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을 보유하셨다가 다음 사이클이 돌 때에 더 많이 오른 후에 그때 10억을 벌었다고 할 만큼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인프라 형성과 개발 안정과 발전에 따른 차익으로 인하여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팔았을 때에만 실제로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손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것도 보유기간에 따른 각종 비용을 차감한다면 약 1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만 약 8억에서 10억 사이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보통의 승리한 부동산 투자의 경우였으며 이러한 경우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 현실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지 않고선 투자 성공하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투자 수익이 구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시장에서 카더라라는 구전에 유혹되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규모 만들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부동산을 사는 가격이 아닌 상시기에 죽는 가격으로 여러분들 앞에 부동산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말고 나는 것이 없는 남자, 돈만 말하는 남자, 돈과 인생을 말하는 남자, 여러분을 꼭 부자로 안내해 드릴 남자, 돈노노TV의 천주영이었습니다. 오늘 돈노노TV는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놈은 미친놈이다, 부동산은 죽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